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자국어에서 양진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수자국어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진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출제 경향, 그리고 수자에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내신 대비를 진행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진중학교 3학년의 시험 범위의 특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교과서 안에 문학단원 중에서도 시조 그리고 현대소설 중심으로 진도가 나갔고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작품보다는 일단 프린트해서 제공된 작품, 방안에 현는 촉불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소설은 순환이대라는 작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논증과 관련된 단원, 논리의 오류와 관련된 단원, 디지털 침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중심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 프린트, 양진중학교의 특징인데 항상 이 문학 단원이라든가 어떤 단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프린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에서 제공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반드시 문제화돼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중3이 아닌 학생들도 혹시 양진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2 학생들 부모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언젠간 보고 계신다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프린트의 내용 중요하게 정리하고 당연히 시험 봐야 된다 하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그럼 출제 경향, 이런 시험범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일단 전반적으로 30문제, 30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예고된 대로 항상 선택형 30문제 전체가 다 선택형 문제로만 출제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선택형으로만 구성된 문제들도 굉장히 난이도를 높일 수 있고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 교묘하게 함정을 숨겨놓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물론 양진중학교 시험이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유형의 시험이 이제 양진중을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충분히 이 근처 학교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경향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택지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시험 범위가 문학 중심인 경우엔 더욱 그렇다라는 걸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선택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의 단어,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도 우리가 좀 폭넓게 알아둘 수 있어야, 알아두어야 실제 시험에서 좀 더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다. 헷갈리거나 혼란한 지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학 부분으로 시험 범위를 나누어 좀 출제 경향 세부적으로 살펴드리면요. 일단 문학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조라든가 소설이 크게 중심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각 갈래에 대한 문제,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해결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세부적인 내용 혹은 표현법, 이런 주요 시어나 주요 구문의 의미, 소설에서는 예를 들면 제시 방법,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용하는 문제,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얼만큼 수월하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점수대가 결정이 됐을 것이다. 등급이 결정됐을 것이다. A, B, C 이런 등급, 절대 등급이긴 하지만 결정됐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을 특히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외부 지문들을 선택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뭐 방안에 현는 촉불에서 사용된 감정이입이라는 표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조들과 비교하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출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역설법, 타는 목마름으로는 현대시가 또 프린트에 제공됐습니다. 거기서 사용된 외로운 눈부심이라는 역설법, 비교하는 문제 역시 현대시를 선택지로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시의 의미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 중에 성북동 비둘기라는 그 현대시가 있었어요. 교과서 시험 범위 중에 있었는데 그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에 나와 있는 금방 따낸 돌이라고 밑줄 쳐놓고 그것의 의미와 유사한 시어가 뭐냐.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금방 따낸 돌까지를 했을 때의 의미와 금방 따낸 돌 뒤에 바로 온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포함했을 때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각각 다른 건데 어떻게 보면 금방 따낸 돌은 학생들이 아실 거예요. 그것만 주목해 보자면 결국 파괴된 자연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온기는 뭡니까? 이건 이제 옛날 구공탄, 굴뚝 향기, 즉 과거 인간과 조화를 이루었던 그 시기를 그려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온기는 또 그리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약간 돌까지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현대시 외부 작품에서 파괴된 자연을 골랐어야 된다라는 문제, 좀 얼핏 듣기에도 좀 까다로워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출제되었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괜찮은 성적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뭐 2학기에는 시험이 이제 기말고사밖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그 과정에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제경향 분석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비문학 파트 아까 말씀드린 시험 범위 중에서 이제 논리 논증이 여기 핵심인데요. 그래서 교과서 및 프린트 내용에서 논리 논증에 대한 귀납 논증, 연역법, 유추 같은 것들이 소개되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대표적인 논리의 오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험을 봤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이 문학이 아니지만 어떤 그 글 안에서 교과서 글 안에서의 특정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그게 이제 특히 25번 문제였는데요.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것의 개념에 묻는 문제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치는 당일날도 시험을 치는 학생이 바로 전화해서 이게 뭐였죠? 저희가 교과서에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냥 한 번만 다루고 넘어갔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문맥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또 여지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용력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휴먼 인터페이스가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문맥을 보지 못하고 결국 답을 고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들. 그래서 구문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논리 논증 관련해서 귀납이라든가 연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례 적용할 수 있고 논리의 오류 사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걸 준비가 돼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자에서 공부할 때는 어떤 것들을 중심에 놓고 가르치고 시험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저희들은 출제 경향들을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에 맞춰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문제 안에 서른 문제 안에 한 반 이상은 기본적인 내용이나 아주 중요한 것들 하지만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 정리 및 확인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때 정리 잘 하고 같이 그리고 평일에 한번 더 나와서 클리닉 시간에 잘 정리했는지 확인하고 또 평가 문제집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 정확하게 응용할 수 있는지 혹은 자체 제공한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출제 방향에 맞게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볼 것인가 프린트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프린트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빈칸을 뚫는다거나 그걸 응용한 문제들 아니면 비교하는 문제들이 우리 학원에서 제공되는 그 문제집에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도 풀면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거나 프린트에 없던 시조라든가 아니면 있었던 작품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거쳐서 이제 클린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시험 전날이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출제 방향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최대한 선생님 입장에서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몇 년치에 겹치는 기출들이 있다면 기출을 모아서 풀려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급적이면 1대1, 2대2, 3대
뭐 3명까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그룹별로 확인하고 시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적중과 분석 파이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결과 뭐 다 A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아니면 이전보다 조금은 나은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진중학교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본 교육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거나 좀 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을 강화한다거나 이렇게 또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원 재원생이든 재원생이 아니든 여름방학이라는 시기에 뭔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중에 국어가 꼭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어가 중학교 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올라가도 당연히 국어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목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과목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고등학교 때나 지금 때나 이번 시험에서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응용력까지 발휘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응용력은 바로 꾸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를 해서 응용력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매일 적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꾸준하게 국어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고요. 수자에서 7, 8월 과정 함께하는 친구들에겐 말씀드렸지만 혹시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수자에서는 이번 과정 수업을 통해서 국어를 잘 알게 합니다. 예비고1로 이제 시작하는 첫 수업인 거예요. 독서 파트, 현대소설 파트, 그리고 음문 갈래 복합 실전적인 것들 고등학교 수준의 것들을 연습합니다. 잘 알게 하고요. 그리고 과제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잘 하는지 계속 독려하고 확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두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국어가 잘할 수 있게끔 잘 안다, 잘한다, 잘한다가 될 수 있게끔 7, 8월 과정 7주 과정인데요. 이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같이 끝까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 못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중3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7, 8 과정 커리큘럼 설명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기말고사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